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도비 시스템즈 김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감기가 요즘에 좀 오래가네요. 네. 오늘은 에크로벳 세미나이고요. 다들 혹시 에크로벳은 많이 사용을 해보셨나요? 네, 다들 에크로벳은 써 보셨죠? 네. 네, 이제 PDF 문서를 편집하실 수 있는 툴인 에크로벳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어, 우선 그런 효과적인 경험은 요즘에 이런 시장 환경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경험은 저희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업무를 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변화는 주변 환경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나 가족들 그리고 동료나 뭐 기업에서 소비자로 넘어가고, 뭐 기업에서 기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변화의 이런 주요 요소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의 경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직은 이런 폭발적인 데이터들을 다양한 디바이스들과 접목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다면 모를까 단순한 방법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커넥티드 컨슈머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이런 사용자분들은 이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나 이런 문서 작업을 하길 원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런 디바이스나 서버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뭐 주택이나 자동차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인구 통계나 구매 내역 같은 이런 데이터들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소비자 행동이나 이런 변화로 인해서 데이터 폭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이런 환경의 혼란을 이제 종종 디지털 변환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변환의 프로세스는 이제 뭐 인프라,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시장 진입이나 전략, 그리고 고객 접점 등에서 비즈니스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이고, 디지털은 이제 모든 걸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네, 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시나요? 네, 다시 이제 이어서 할게요. 이런 고객 경험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측정 가능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종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죠. 뭐 조직 내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거나 이제 유관 부서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이런 종이 문서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막대한 디지털 디스럽션이나 워크플로우를 변화를 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직에서는 여전히 위험 부담이 많은 이런 종이 기반의 문서 프로세스를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조사에 따르면요, 관리에서 판매하고 법무부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문서 프로세스의 80% 정도가 아직까지 종이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스크린샷은 불과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어도비에서 자체 계약을 할 때 사용했던 이런 계약서를 복제를 해놓은 거예요.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종이 기반의 문서 프로세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이 문서나 이제 숫자과 프로세스에서 단지 불편함만은 이제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나 이런 비용과 같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 비즈니스 리더의 55% 정도의 이제 사용자분들이 적절한 사람들이 이 문서를 검토하고 서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36%의 사용자들은 서명이나 이제 이니셜, 그리고 날짜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사람이 이런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비즈니스 리더의 4분의 3 이상의 사용자분들은 문서 처리 문제가 이런 매출 인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종이를 활용하는 게 이런 비즈니스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는 이제 점점 더 모바일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많은 문서 워크플로우에서는 아직까지도 프린트나 이런 팩스 같은 이런 프로세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 사무실에 또 누군가가 반드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지금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 솔루션은 이런 NDA나 계약서, 그리고 회의로 캠페인 승인이나 변경 요청, 그리고 뭐 재무계약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유즈케이스의 틈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조직은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 디지털화된 프로세스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조직 내외부에서 이런 이점을 제공을 하는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DC 그 조사에 따르면요, 전 세계의 이제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36%의 이제 매출 상승률을 이런 디지털화를 함으로써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고요. 30%의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고, 23%의 비율로 문서 유출이나 이제 이런 그 문제점들로 인해서 리스크를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이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는 이런 조직 내외부의 완벽한 엔드투엔드 디지털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이런 수작업 프로세스에서 종이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네, 좀 화면이 좀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 이제 판매 계약을 준비하는 그 워크플로우를 이제 예시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색상으로 표시가 된 게 이제 고객이 서명을 하기 직전까지의 그 계약서를 제작하고 이제 인터랙션하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서명을 받는 전체의 워크플로우가 이제 32개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조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수동으로 이제 직접 어떤 문서 작업을 해야 하는 이런 그 플로우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체의 스텝에서 15단계에 걸쳐서 이제 수동으로 어떤 문서 작업을 해야 하는 이런 스텝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을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크로벳을 활용을 해서 그 전체적인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문서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먼저 모바일을 활용을 해서 PDF 문서를 작성을 하고 스캔 문서를 편집하고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문서 소스에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전환된 디지털화된 이런 PDF 문서를 데스크탑에서 조금 더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PDF 문서를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익스포트를 하시고 이제 문서에 서명을 하시는 그런 프로세스들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문서 활용하시면은 이런 보안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를 활용을 해서 문서의 보안을 설정을 하는 거, 그리고 민감한 정보가 게시가 되어 있는 문서에서 정보를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문서를 서로 이제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이제 문서 비교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2017년 1월경에 에크로벳이 한번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크게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좀 전환을 할게요. 네, 이제 화면 전환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에크로벳 DC 버전입니다. DC 버전 처음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왼쪽 이제 홈이라는 탭에서 저장되어 있는 문서의 이제 위치들을 한번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메뉴 그 탭 중에 보시면 도큐먼트 클라우드라는 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크로벳 DC 버전을 이제 서브스크립션으로 활용을 하실 경우에는 어도비 ID를 통해서 이런 도큐먼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함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큐먼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PDF 문서를 편집을 하실 때 데스크탑에서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굉장히 손쉽게 PDF 문서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편집입니다. 이제 이 디바이스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에크로벳 그 앱을 무료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데스크탑에서 보여지는 그 메뉴의 그 문서 목록과 디바이스에서 보여지는 문서 목록이 동일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똑같은 이런 문서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상단에 이제 도큐먼트 클라우드 외에 이제 다른 저장 스토리지들도 이제 수동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앱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는 이런 그 어도비 앱을 활용을 하실, 에크로벳 앱을 활용을 하실 때는 단순히 PDF 문서를 그냥 보시고 간단한 이제 주석을 다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홈 메뉴를 보시게 되면 이제 단순히 주석을 달거나 문서를 보기만 하는 뷰어로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문서 자체에다가 어떤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까지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모바일 앱을 활용을 해서 PDF 문서로 전환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도큐먼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제가 파워포인트 문서, 그리고 엑셀, 워드에서 작성된 3가지 타입의 문서를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PDF로 전환을 해서 다른 팀원에게 메일로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데스크탑에서 에크로벳을 실행을 하시고 PDF로 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바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 열었더니 그대로 이 문서를 디바이스 안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 메뉴에서 PDF 작성이라는 메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PDF 작성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했더니 현재 오픈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이렇게 목록에 확인이 됐고요. 이제 이 문서를 PDF 작성이라는 버튼을 활용을 해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서 변환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보낸 편지함에 저장이 됐다라고 보여있는 그 알림 메시지가 떴고요. 이제 보낸 편지함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그 엑셀 파일이 PDF 문서로 변환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된 문서는 바로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파일을 공유하거나 이 문서의 링크를 공유하셔서 이제 협업하는 이런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PDF로 변환을 하실 때는 굳이 데스크탑을 활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모바일에서도 간단하게 파일 전환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하는 변환하는 방법을 잠깐 보셨고요. 이번에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스캔 문서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서 이제 사용하다가 제가 밖에서 급하게 어떤 명함을 메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명함을 이제 사진으로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사진을 급하게 찍어서 이 파일로 그냥 이미지 소스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PDF로 전환을 해서 또 공유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이제 화면 안에다가 한번 가져가 볼게요. 다시 편집 메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스캔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스캔 메뉴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바로 카메라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책상에 올라와져 있는 명함을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대 보시면은 이 문서에 이제 영역을 이렇게 딱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크롭을 하실 필요 없이 특정 그 영역을 바로 캡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캡처를 했습니다. 캡처를 하자마자 이제 오른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의 문서가 추가가 됐다라는 알림이 보이실 거고요.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봤더니 기울어져 있었던 이 이미지가 그대로 펴지면서 이렇게 이제 평평한 2D의 이런 이미지로 스캔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캡처된 이미지는 바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PDF 저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PDF 문서로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캔된 PDF 문서는 제가 도큐먼트 클라우드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큐먼트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했더니 바로 데스크탑에 PDF 스캔한 문서가 업로드가 된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디바이스에서 작성한 이 문서를 그대로 다시 오피스로 되돌아오셔서 데스크탑을 가지고 동일하게 문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데스크탑으로 넘어간 이 문서를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 모바일에서 캡처했던 이 문서를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제가 번호에 좀 수정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문서는 PDF 문서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미지로 이제 스캔을 한 문서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이 불가능한 이런 이미지 소스인데요. 이런 소스는 이제 에크로벳의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셔서 추가적인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들 중에 이제 스캔 향상이라는 메뉴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거고요. 스캔 향상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문서를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향상을 하실 수 있는 메뉴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카메라 이미지로 한번 선택을 해볼 거고, 그러면 이 문서의 영역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 향상 페이지를 한번 눌러봤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신 상태에서는 바로 텍스트 인식 버튼을 활용을 하셔서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바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검색이 완료가 됐고요. 아까 이제 검색이 되지 않았던 이런 텍스트들이 바로 데스크탑 안에서 검색이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이 됨과 동시에는 이제 PDF 편집 메뉴를 통해서 글자 수정까지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글자 수정을 하기 위해서 PDF 편집이라는 메뉴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텍스트 프레임들이 모두 이렇게 사각형 박스로 설정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텍스트를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글자를 수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텍스트가 지워지는 편집도 가능하시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 문서에다가 수정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이제 캡처한 이 이미지를 스캔 문서로 이제 저장을 하시고 PDF로 전화를 함과 동시에 데스크탑으로 이제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넘기신 상태에서 수정까지 하는 과정을 한번 쭉 보셨고요. 이런 과정을 이제 활용을 하셔서 이제 어디서든지 이런 문서들을 디지털화 하시고 굉장히 간편하게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서를 하나 열어올 거고요. 이 문서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제작한 PDF 문서를 한번 편집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데스크탑에서 이제 변환이 된 PDF 문서 자체에다가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말정산 관련된 안내 문서고요. 여기에 텍스트 수정이 좀 필요해요. 2016년이 아니라 2017년으로 수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동일하게 도구에서 PDF 편집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를 해주시게 되면은 텍스트 수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를 이렇게 지우시거나 텍스트를 이렇게 쭉 넣어주는 그런 편집들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선택하고 글자를 수정을 하고 선택되어 있는 이 블럭에 대해서 글자의 폰트를 지정하는 그런 편집들까지 굉장히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된 이 문서 자체에 저는 좀 한두 개의 글자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를 PDF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본으로 내보내기를 하셔서 이제 문서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문서를 활용을 하실 때는 이제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파일 메뉴에서 다음 대상으로 내보내기라는 메뉴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익스포트를 하실 수 있는 파일의 형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워드 포맷도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엑셀, 그리고 파워포인트, 이미지로도 이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워드 문서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제 워드 문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전 호환이 가능한 호환 모드로 저장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워드 문서로 설정을 하고 저장 경로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 내보내기 메뉴가 실행이 되면서 익스포트가 완료가 됨과 동시에 워드 문서로 바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에크로벳 화면에서 보셨던 문서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해서 파일의 형식을 워드 형태로 내보내기 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문서의 파일 형식을 이제 내보내는 방법을 보셨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문서 안에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뭐 익스포트를 한다든지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문서의 영역을 블럭으로 지정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아까 파일 메뉴에서 보셨던 다음 형식으로 내보내기 메뉴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활용을 하실 때는 이제 선택 항목을 다음 형식으로 내보내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선택되어 있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파일을 이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형식은 아래쪽 형식 메뉴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아까 내보내기에서 보셨던 파일 형식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하는 방법까지 한번 쭉 살펴보셨고요. 이제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 이런 PDF 문서를 편집하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다른 문서를 한번 오픈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서명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고용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고용계약서를 활용을 해서 이 안에 저의 서명을 입력을 하고 그 인사 담당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다시 프린트해서 수동으로 서명을 하고 다시 스캔해서 메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에크로벳을 활용을 하셔서 그 계약서 자체를 PDF로 변환을 하시게 되면 이 에크로벳 안에서 바로 서명을 하시고 메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피고용인에 대한 서명 영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서명 내용을 이제 도구 탭을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양식 및 서명이라는 메뉴 구성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하위 메뉴들 중에 서명을 위해 보내기라는 메뉴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기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요. 계약서 PDF 문서가 이제 선택된 파일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보낼 준비 완료라는 메뉴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문서를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치실 수, 네, 소리가 또 끊긴다고 하시네요. 지금 또 소리, 네, 제 이메일 주소를 하나 넣었고, 이 문서에 서명을 하기 위한 사용자에게 이제 전송을 했습니다. 이제 전송을 하시게 되면은 이 문서 자체에 대한 이제 트래킹을 바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 관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 문서가 수신자가 문서를 읽었는지 서명을 했는지 여부를 바로 이제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메일함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 보시면 고용계약서 샘플이라는 사인을 하기 위한 문서가 이렇게 오픈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 here to review and sign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바로 온라인상에서 이 PDF 문서를 오픈을 하고 서명을 할 수 있는 브라우저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명을 해야 되는 사용자의 계정은 gmail.com 이 계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 계정으로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네, 서명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에크로벳이 없더라도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 사용자분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PDF 문서를 오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크로벳 안에 있는 이 사인 기능은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서의 시작점부터 어느 부분에다가 서명을 해야 되는지를 스텝별로 바로 가시성 있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의 다음 스텝으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화면이 이동이 되는 절차를 거치실 수가 있고요. 이 클릭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직접 타이핑해서 서명을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드로우 매뉴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서명을 그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지 소스 미리 이제 서명 이미지를 스캔을 해 놨다가 이미지 소스로 갖고 있으실 경우에는 그 서명 자체의 이미지 소스까지도 어플라이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타입 유형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입력되는 텍스트는 이제 입력을 함과 동시에 바로 아래쪽에 서명 이미지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텍스트를 그대로 어플라이 한번 해볼게요. 어플라이 하게 되면 이제 서명란에 바로 입력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서명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바로 이제 클릭 to sign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제 클릭 to sign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문서 자체를 다시 발송했던 그 HR 담당자에게 발송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제 서명을 한 사용자분은 다운로드 카피 버튼을 통해서 이 계약서 사본을 바로 PDF 문서로 로컬에 저장을 하셔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트래킹들은 여기 오른쪽 대시보드를 통해서 계약서 샘플이 업로드가 됐고 어떤 알림이 갔는지 그리고 이런 트래킹 기록들을 대시보드를 활용을 하셔서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디지털 서명을 하실 수 있는 어도비 사인 서비스까지 한번 보셨고요. 지금까지 보셨던 이런 편집, 모바일 앱을 활용을 한 편집, 그리고 PDF로 전환하는 한번, 그리고 도큐멘트
한테 클라우드로 활용을 해서 그 어느 디바이스에서든지 동일한 문서를 이제 활용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디지털 서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편집 기능들까지 한번 쭉 보셨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에크로베티스 서브스크립션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어도비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편집하는 내용들 쭉 보셨고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퀴즈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PDF 문서를 편집하는 방법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너무 쉽게 편집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편집이 되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안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PDF 문서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 문서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PDF 문서의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 바로 이 에크로벳이라는 툴입니다. 그럼 그 변환을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크로벳에 있는 보안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편집을 제한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여기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보안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서 소스 하나 불러올 거고요. 동일하게 아까 보셨던 고용계약서 문서 다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 문서 안에 보시면 이런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유출이 돼서 이런 신분증 번호가 도용이 된다든지 개인정보가 도용이 되는 이런 우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수정이 됨으로써 문서에 이제 이런 유출을 야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편집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호 보안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도구 탭을 보시게 되면은 보호라는 메뉴를 통해서 문서에 이제 보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호라는 메뉴에서 열기 버튼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제 열기 버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요, 상단 메뉴에서 어떤 보안 설정을 하실 수 있는지를 이제 메뉴 버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편집이 되지 않도록 편집 제한을 하실 수 있는 보안 설정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암호를 활용을 하셔서 이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호로 이제 암호화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암호로 암호화 메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보안을 변경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 메시지가 이제 활성화되실 거예요. 예 버튼을 눌렀습니다. 에크로벳 안에서 문서의 보안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요. 문서를 열 때마다 암호를 입력을 해야지 문서를 오픈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보안 설정, 그리고 권한 설정을 통해서 문서의 편집이나 인쇄를 제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문서를 열 때마다 패스워드를 넣어서 오픈하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한 설정을 통해서 문서의 편집이나 인쇄를 한번 제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부분에 체크박스를 활성화하자마자 인쇄 허용과 변경 허용에 대한 옵션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 부분을 고해상도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거고, 변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편집이 되지 않도록 없음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권한암호 변경에 이제 패스워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패스워드를 넣으시게 되면요, 입력한 이 암호가 굉장히 강력한지 보안도를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암호 자체가 보안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등급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입력을 하시고는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입력한 권한 암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실 거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제 입력한 이 보안 설정은 문서를 저장해야지 제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알림 메시지가 이제 활성화됐습니다. 승인 버튼 눌렀고요. 문서 저장했어요. 저장하고는 다시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오픈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아까 열었던 이 계약서와 동일하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파일의 이름에 괄호에서 보안 문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왼쪽에 탭 보시면은 그 자물쇠 모양이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문서는 에크로벳을 통해서 이제 편집이나 그 인쇄를 제한하는 그러한 암호 설정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문서가 제대로 보안 적용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구에서 PDF 편집 메뉴를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PDF 편집 메뉴를 실행을 하자마자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서 그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취소 버튼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이 문서는 보안 문서이기 때문에 편집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알림 메시지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 메뉴에서 이런 텍스트 추가 버튼이나 편집 메뉴를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암호를 입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강력한 보안 설정을 PDF 문서에다가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권한 설정을 통해서 특정 기능을 제어하는 권한 암호 설정 한번 보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 계약서 문서 안에 이런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보가 보여지지 않도록 유출을 우려해서 이 정보를 감추는 교정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본의 문서를 다시 불러올 거고요. 보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계약서입니다. 이 정보 안에서 민감한 이런 개인 정보들을 감추는 교정 기능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이제 도구 탭으로 다시 되돌아가셔서 이제 PDF 문서에 어떤 편집을 가해줄 수 있는 메뉴 버튼들이 쭉 보이실 건데요. 아래쪽에 보호 및 표준화 메뉴에 교정이라는 버튼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 메뉴에서 이 문서를 열기 해주시게 되면 교정으로 표시하실 수 있는 옵션을 활성화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교정으로 표시 메뉴를 통해서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바로 선택을 한다든지 텍스트를 검색해서 교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 및 이미지라는 메뉴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교정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창이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문서 안에서 이 주소를 감추고 싶습니다. 영역을 그냥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빨간색 사각형이 표시가 되면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이 부분의 정보를 이렇게 감출 것이다 라고 미리 보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주소들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 적용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적용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표시되어 있는 그 영역의 텍스트들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겠다라는 알림 메시지가 보이실 거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메타데이터와 같은 정보들까지도 모두 찾아서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데이터들까지도 검색해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정해서 숨겨진 정보까지 제거를 하시게 되면 이 문서에 대한 이 텍스트 정보는 더 이상 복구를 하실 수 없도록 이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정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는 민감한 정보를 이제 조금 감출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텍스트 찾기 버튼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 특정 폴더에 있는 PDF 문서를 일괄적으로 검색을 하신다든지 특정 문구를 검색을 하셔서 그 문구는 일괄적으로 감춘다든지 패턴을 활용을 하셔서 특정 이런 주민등록번호나 특정 그 코드들을 바로 자동으로 검색을 하셔서도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정 기능 한번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보안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그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는 사실 그 이전 버전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던 이제 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DC 버전에서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보기 쉽게 인터페이스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파일 비교라는 기능이에요. 이 파일 비교라는 기능은요, 그 외부로 유출이 된, 외부로 이제 공유가 된 이 문서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 문서에 어떤 편집이 적용이 됐는지, 어떤 변환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서의 양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 문서를 일일이 읽어보면서 변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크로벳을 활용을 하셔서 굉장히 쉽게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열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원본의 파일과 이제 밖으로 이제 공유가 됐었던, 외부로 공유가 됐었던 문서를 두 가지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파일 선택을 통해서 문서를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럼 브로셔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원본의 문서 그리고 비교 대상의 문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래쪽 설정 부분 보시면은 이 문서의 그 정보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텍스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이미지 소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PPT 파일을 그대로 이제 검색을 할 것인지 이미지 소스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볼 것인지 이런 문서의 타입들을 세부적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 그 자동으로 문서의 타입을 지정할 수 있도록 설정한 상태에서 비교 버튼 눌러봤습니다. 에크로벳이 이제 두 가지의 문서를 비교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굉장히 친절하게 리포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 안에서 19가지의 변경이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문서를 나란히 보고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는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상에서 이렇게 변환이 있었던, 변경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기존의 어떤 내용에서 현재 이 문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그 글꼴 정보까지도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변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서 비교라는 기능이었고요. 이제 화면에 이제 양 페이지를 이렇게 동시에 놓고 굉장히 손쉽게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문서 비교 한번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활용해 볼 내용은 이제 최근에 1월에 업데이트가 된 기능들 중에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식 기능인데요. 문서를 또 하나 불러와 볼게요. 기존에 활용을 하셔서 양식 문서를 많이 제작을 하시고 양식 파일을 배포하고 데이터를 취합하는 이런 그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필드를 제작을 하는 그 부분이 조금 그 향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런 세미나 같은 거 진행을 할 때 활용하는 그 설문조사지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그 옵션을 체크를 한다든지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그런 필드들을 양식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조금 추가된 부분이 바로 이 날짜 데이터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날짜를 기입을 하실 때 이제 텍스트로 기입을 하는 과정, 이런 필드로 제작을 하신다든지 또는 이런 달력의 옵션을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주셨어야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필드, 이런 달력을 활용하실 수 있는 필드를 메뉴 버튼으로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굉장히 쉽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바로 달력 그 화면이 화면상에 표시가 될 거고요. 날짜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해당 선택된 날짜가 바로 텍스트로 입력이 되는 이런 필드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제작을 해볼 거고요. 만들어진 그 양식이 제작되지 않은 문서를 하나 열어볼게요. 이렇게 만든 그 PDF로 변환한 이 문서를 도구 탭을 통해서 양식 기능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양식 및 서명이라는 메뉴 보시면은 양식 준비라는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열기 메뉴 선택을 하셔서 양식 문서로 제작할 수 있는 필드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화면이
조금 변화가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이 양식 문서에서 어떤 형식의 필드를 제작할 것인지 버튼으로 쭉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항목만 체크가 되는 이런 라디오 버튼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드래그를 하셔서 버튼을 입력을 하시고 그룹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내보내기 이런 단추의 값들을 설정을 하셔서 한 가지 항목만 체크가 되는 이런 버튼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 이런 필드들도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서 영역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달력 모양의 아이콘이 아까 보셨던 달력 필드를 제작을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날짜 영역에서 드래그를 하셔서 영역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영역 지정하시면은 바로 이 필드 날짜를 입력하실 수 있는 필드가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성이 된 이 필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날짜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화살표 이제 확장 버튼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별도의 스크립트 작업을 하지 않고 이 필드를 갖다 놓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달력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지정하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날짜의 이런 형식들은 편집 메뉴에서 바로 속성을 통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날짜의 형식을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인지를 바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리의 연도, 날짜, 일자 순으로 이렇게 보여지도록 설정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고 다시 미리 보기에 설정을 해보시게 되면 입력을 했을 때 제가 지정했던 이런 양식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식 작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날짜 필드를 제작을 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손쉽게 제작을 하실 수 있도록 필드가 새롭게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양식들은 이제 편집 메뉴에서 배포용으로 제작을 하셔서 이 설문지를 작성해야 되는 그 사용자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하실 수 있는 형태의 PDF 문서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포 메뉴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디스트리뷰트 그 파일 형식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문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포용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그 배포를 해야 하는 문서와 취합된 그 데이터들을 일괄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리스판스 파일 두 가지의 타입이 제작이 될 거고요. 디스트리뷰트 파일을 그대로 이제 작성해야 되는 사용자분들에게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겁니다. 배포를 하시고 수신한 사용자분들은 여기에다 내용을 다 작성을 하셔서 이제 메일로 회신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입력하는 그런 필드 부분들은 에크로벳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어도비 리더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까 보셨던 모바일 앱의 그 에크로벳 앱을 활용을 하셔서도 이런 필드에다가 입력을 다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이제 폴더에다가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저장을 해놨어요. 취합 데이터 보시면 설문지 10분에게서 취합받은 이런 설문지 데이터들을 쭉 폴더에다가 이렇게 취합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작성된 내용들을 일일이 PDF 문서를 하나하나씩 열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이 데이터를 취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하시는 게 바로 리스판스 파일이고요. 리스판스 파일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응답 파일을 바로 취합하실 수 있는 버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상단에 제가 지정했었던 필드들을 이렇게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메뉴 탭에 맞춰서 데이터를 바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추가 메뉴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취합했던 10개의 문서를 모두 불러올 수 있는 과정을 거치실 수가 있습니다. 열기 버튼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10명에게 취합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 필드에 맞춰서 쭉 정렬을 해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데이터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취합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은 내보내기를 통해서 바로 CSV 파일로까지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CSV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 이 파일 자체는 이제 엑셀에서 불러와서 데이터를 또 추가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양식 기능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명 부분 보시고 이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또 하나 불러올 거고요. 이런 계약서를 또 하나 불러왔습니다. 이 문서 안에서 또 서명을 한번 적용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서명 기능 어도비 사인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번에 사용해 보실 그 기능은 어도비 그 에크로벳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서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디지털 서명 부분도 이번 1월 업데이트에서 조금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도구 메뉴 보시면은 이제 인증서라는 메뉴입니다. 윈도우즈나 맥에서 이런 그 인증서를 제작을 하셔서 서명 파일로 제작을 하시고 문서에 서명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열기 버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서명을 제작하실 수 있는 메뉴 버튼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디지털 서명 설정을 하셔서 디지털 서명이 입력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드래그로 영역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영역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디지털 아이디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없으신 경우에는 아래쪽에 새 디지털 아이디 구성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디지털 아이디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PC에서 제공하는 이런 토큰을 제작을 하시고, 이 디지털 서명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PC에서만 문서가 오픈이 된다든지 그런 그 유형들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계속 버튼을 눌러서 이 파일에서 디지털 아이디 새 아이디로 이제 계속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들어진 이 서명 자체를 파일로 이제 데스크탑에 저장을 할 것인지 또는 애플 키체인에 저장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저장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서명을 하는 그 분에 정보를 기입을 하게 됩니다. 정보를 기입을 하시고 계속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디지털 아이디 저장 경로 그리고 아이디에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실 수가 있어요. 저장이 되면 아까 보셨던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 서명을 이렇게 목록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계속 버튼 눌러 보시게 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정보를 통해서 이런 서명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개선된 점이 기존에는 이런 디지털 서명 이 템플릿 자체가 이 레이아웃을 수정을 하시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이제 이 만들기 버튼을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텍스트 정보를 기입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리기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서명을 수동으로 그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디지털 서명 자체에다가 저의 전자 서명을 이미지로 넣는다든지 이미지 파일 자체를 이 디지털 서명에다가 바로 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기로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서는 이런 텍스트를 포함을 해서 디지털 서명의 레이아웃을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할 것인지 로고도 없애거나 그런 레이블들 없애는 그런 작업들도 체크박스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손쉽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지정한 이런 형태로 디지털 서명이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들어진 이 디지털 서명에서는 아까 입력하셨던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인증을 한번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시게 되면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그 문서 안에 이런 형식의 디지털 서명이 바로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이제 문서에 어떤 그 편집이 됐었는지의 이런 그 여부를 확인을 하시거나 문서에 이런 그 인증들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디지털 서명까지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세미나에서는 모바일 앱을 활용을 하셔서 그 PDF로 전환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스캔 문서를 이제 제작을 하셔서 데스크탑을 통해서 추가적인 편집을 하시는 방법 보셨고, 그리고 그 전환된 PDF 문서 자체에 텍스트를 수정을 하시거나 다른 원본의 그 형식으로 익스포트를 하시는 과정, 그리고 편집을 제한하기 위한 보안 설정, 그리고 그 인증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
그 양식에서 좀 개선된 필드 부분들까지 쭉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키를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크롭에 활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고 이제 문서 작업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